네, 오늘은 5월 28일입니다. 오늘 주택 임대 사업자 폐지 관련된 이슈가 또 있어서 시간이 좀 남아서 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또 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나오는데 주요 이슈로 나오는데 일단 원본을 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보도자료에 보시면 저는 처음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한 건 줄 알고 국토교통부를 들어가 보고 뭐 없어서 기획재정부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정말 생뚱맞게 생각지 못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그냥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5월 27일 목요일 보도자료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입니다. 발표를 일단 했고 원문에서 요약본을 보시면 요것만 캡처를 해서 핸드폰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뭐 또 자료로 남기고 공부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먼저 이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PPT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또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공급대책, 기존 대책에 추가해서 뭐 도심 복합개발, 사업사업, 시범사업 부지 확보, 뭐 기존 공공택지 활용, 리모델링, 그리고 기반시설 이전 뭐 이렇게 있고, 뭐 금융은 이제 LTV 완화, 그 우대 조건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0.8에서 0.9억으로, 그리고 생애 최초가 0.9억에서 1억으로 네, 소득 기준이 높아진다, 완화된다 이런 게 있고, 주택 가격 기준이 이렇게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 수준이 이제 10% 플러스 포인트 뭐해서 최대 20까지. 네. 일단 오늘 이거 보러 왔는데, 일단 임대 등록 사업자 제도 개선 부분에서 건설 임대는 현행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일부 몇몇 건설사들이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개발해서 시공하고 시행하고 이제 건축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부영그룹이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또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그룹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현행 유지를 하고 이제 일반 개인들을 위한 그런 매입 임대에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정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도 이제 공시가 6에서 9억 구간도 이제 현행 경감세율을 인하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양도세 부분도 있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총 13페이지인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 저도 이제 회사에서 급하게 읽어봤는데, 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표들이랑 해서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나 우대 혜택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당히 개선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말 찔끔입니다. 게다가 지금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LTV 이 정도 완화하고 뭐 이렇게 금액적으로 이렇게 완화해도 사실 체감상으로 상당히 미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쭉 보시면 네,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한도도 3억에서 3.6억으로. 근데 3억에서 3.6억이면 얼마입니까? 뭐 사실 뭐 채 몇 프로 안 올랐습니다. 채 몇 프로 안 올랐는데 전세금이라든지 뭐 매매 가격은 훨씬 많이 올랐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세 쪽인데,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도 1인당 한도가 7천에서 1억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에서 7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도 3억에서 3.6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진짜 뭐 보금자리론 3.6억은 너무 찔끔이고,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도 뭐 1억으로 확대도 뭐 아주 좋긴 한데 역시 좀 찔끔이지 않나. 서울에 직장이 좀 많고 뭐 그런 강남 아니더라도 강남에 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요지나 좀 이제 그런 곳들에 이 그 원룸이나 1.5룸도 지금 전세가 1억 5천이 넘어갑니다. 네, 그런 거를 따져보면 아직은 좀 미비하지 않나. 제도적으로 미비하기도 하고 너무 또 집값을 띄워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이게 이제 주 관심사인데, 이슈인데, 기존에 이제 국가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 소몰이를 했다가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전체 폐지를 한다고 나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18년, 20년 이렇게 대책 히스토리가 간단히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도 채 안 돼서 벌써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제도를 완전히 반대로 꺾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했다시피, 네, 12페이지까지 있네요. 말씀했다시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그 보도자료 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 역설로 일단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주임사 사실상 폐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고, 왜 이렇게 했냐면 작년에 이제 아파트에 관련돼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한다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는 자동 말소가 되고, 그러니까 의무 보유기간을 마치면 자동 말소가 되고 더 이상 그 주임사 등록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세대, 연립, 다가구, 오피스텔 모든 주택 유형 전체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까지만 이제 신규 등록이 불가한데, 이제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자꾸 규제를 할수록 전월세 물량이 잠기고 매매가가 올라가는 역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임대 등록하라고 이제 혜택 준다고 그렇게 권장을 해서 소몰이 하듯이 몰았습니다. 그래서 몰았는데, 그거를 이제 잘 따르겠다, 혜택을 준다 하니 따르겠다 해서 등록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2018년에 이제 혜택 축소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2020년에 자동 말소시킨다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더니 2021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겠다, 그렇게 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습니다. 주임사 등록 비율이 아파트보다 다세대, 연립 등이 더 많습니다. 요게 이제 동아일보, 네, 뭐 언론사 출처도 남겨 놓겠습니다. 요게 이제 동아일보 그건데, 뉴스인데, 전체는 2019년 11월, 등록 임대주택은 2020년 6월 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3%, 그리고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뭐 다 해서 오피스텔은 제외네요. 네, 해서 이제 10%가 조금 넘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여유자금이랑 뭐 여러가지 투자 수완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세대나 빌라를 또 공략하면서 임대를 놓죠. 아무래도 아파트가 살기 좋으니까 본인들은 아파트 살고
또 가격도 높으니까 아파트보다는 이제 다세대랑 연립, 단독주택으로 투자와 소유의 분리를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12% 정도 가량 있습니다. 타격이 오더라도 아파트는 일단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3%면 게다가 가격 금액도 워낙 뛰었기 때문에 거의 미비 내지는 체감도 안 됩니다. 전혀 타격은 없을 것 같고, 다세대 주택에만 약간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거의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전세 매매 값의 이 전세 비율이 갭이 작기 때문에 투자할 사람은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뭐 3억이다 하면 그거의 80%, 크게는 90%, 적게는 70% 이상까지 전세 보증금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통 3억짜리다 하면은 2억 5천 정도의 2.5 정도의 이제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갭이 작아서 투자할 사람은 투자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꾸준히 있고 전세 비율이 높아서 이제 주식 어떤 차트적인 용어로 따지면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세대에도 피해가 그렇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또한 이제 비싸진 아파트 탓에 여러 이유들로 다세대 수요는 꾸준히 존재를 하고, 게다가 재개발 투자 수요에다가 계속되는 인허가 물량 감소 때문에 다세대도 지금 공급 부족입니다. 지을 땅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그 영향은 미비할 것 같다. 영향은 미비할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부작용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물량을 규제를 했을 때 물량을 뱉어내서 급매로 처분하기보다는 그 물량을 잠궈버리는 그런 상태를 항상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자동 등록 말소되는 민간 임대주택 해서 서울이 15만 가구라고 돼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이건 2021년 겁니다. 2021년 거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것처럼 이제 같은 뉴스에 있었던 동아일보 뉴스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2018년 9월 13일 전에 등록한 경우에 뭐 기존은 이렇고 신규는 이제 없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일단 뒤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한국일보인데 2020년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 기준입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찾느라 또 못 찾았는데, 인허가 실적 관련해서도 아파트랑 또 다세대 연립 주택 따로 나와 있는 그 표가 또 찾다 보면 있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도 인허가 물량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락이었습니다. 아이고. 계속 이렇게 하락이었습니다. 인허가 실적은 일단 공급과 연동되기 때문에 지금 공급 물량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부터 지금 계속 여기서 완전히 꺾이고 이렇게 됐죠. 여기가 뭐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공급이 좀 많이 꺾여 버린 상황이고, 요 인허가 물량은 향후 1, 2년 뒤에 이제 공급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이렇게 꺾여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공급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멸실 현황은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이제 철거가 되고 다시 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데 이주를 해 있어야 되는데, 그 멸실주택 수혜 때문에 이제 주변 전월세 가격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또 수요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멸실 현황도 오피니언 뉴스에 있어서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틀어 막았는데
틀어 막았는데 멸실 현황이 예전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고 앞으로 할 것도 많고 계속 쪼여왔기 때문에 이게 일순간에 다 한꺼번에 풀려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3, 40년 된 다세대부터 아파트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빌라촌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의 그런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어 빌라촌 같은 경우도 사실 주차도 좁고 그 넓은 땅 빌라촌이라고 하면은 진짜 땅 뭐 조그만 거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대단지에 몇 배 더 큰 빌라촌들도 많습니다. 동네 해가지고 그 빌라촌에 아파트만 들어와도 이 사람들이 멸실돼서 이주할 동안은 조금 그 주변에 또 수요자가 되겠지만 뭐 5층짜리 4층짜리 이런 다세대를 허물고 아파트를 하다못해 7층짜리라도 지으면 일단 그 세대수도 많아지고 이 땅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국가 입장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매일경제신문인데 등록 임대주택 말소 대상이 2021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급증을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요 이유 때문에 최소한 2023년까지는 주택가격 굉장히 그 떨어질 가능성 희박하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많습니다. 왜냐 말소 대상이 되면서 이 매물들이 잠기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을 이제 밑에서 간지럽힐 거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지지 삼아서 매매가가 또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최소 2년 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구조상 어렵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 주택 인허가 실적 해가지고 2020년 10월에 서울 2019년 10월에 이렇게 5년 평균 8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이제 첫 번째는 다세대,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에 대해서 신규 등록 폐지고 두 번째는 자진 또는 자동 말소 후에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말소 후에는 급매로 빨리 던져서 공급 만들라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양도세 중과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주택이 증여를 해버리거나 안 팔거나 못 팔거나 어쨌든 매물이 안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자동 말소를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없고 자진 말소를 하게 되면 말소 후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가 상당히 이율이 큽니다. 소위 그 쉽게 말해서 그 양도세로 5억 차익을 남겼다 하면 5억에다가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양도세를 내는데 만약에 이 양도세가 중과가 걸려서 막 60% 70% 나와버려서 내가 가져가는 게 5억 차익이 남았는데 뭐 2억 3억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2억 정도 남아버린다. 이러면은 솔직히 누가 굳이 급한 게 아니라면 매도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매도를 안 하고 자식이나 가족으로 증여를 하거나 돌립니다. 특히 압구정동이라든지 청담동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고 아파트에서 네 아는 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여를 했더라고요. 아는 주변의 친구도 엄청 부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양도세 중과를 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졌다. 앞으로는 말소 후에 무조건 6개월 이내에 매도해야 세제 혜택 부여인데 아파트도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세대 주택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게끔 하는 건 조금 너무 또 소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다세대를 막 몇십 채씩 가지고 있어서 그런 극소수의 사람이 아닌 보통의 사람이라면 끼켜봐야 한두 채 가지고 있는 건데, 대부분 임대사업자는 말소 후에 아무래도 보유나 증여를 택하지 않을까 싶고, 비싸진 재산세라든지 이런 보유세는 결국은 전월세로 조세의 전가라 그러죠. 전가를 하지 않을까. 결국 이것들이 전월세 를 좀 또 이렇게 슬슬 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임사 폐지에 관련해서 세 번째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현행 유지하나 말소 후에는 정상과세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아파트만 말소 후에 종부세 합산 과세였으나 이제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정상과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말소가 됐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제 아파트만 그 세 채에 대해서 합산을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까지 다 통쳐서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데일리 뉴스에 있는 사파인데 2020년 주요 지역 자동 말소 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서울이 보면 아파트가 14,000가구, 비아파트가 127,800가구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 127,000가구가 다세대랑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것들일 텐데 이 물량들이 이제는 말소가 되니까 말소 예정이니까 말소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종부세 합산과세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2020년입니다. 2020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말소가 돼서 합산과세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2021년에 한번 지켜보면 2022년과 2023년이 답이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재산세 경감세율 구간 확대 6억에서 9억으로 확대합니다. 집값이 평균 가격이 공시가격이 6억짜리보다 6억짜리가 이제 거의 없고 대부분 9억짜리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이 집 한 채에서 뭐 10년 20년 살았는데 일반적인 서민인데 재산세가 너무 크게 나왔다. 이런 거에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겠다 해가지고 경감세율 구간을 확대한 건데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랬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이라기보단 자기네들이 올렸기 때문에 그 조세의 저항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가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서 그에 따라서 양도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이 또 거래 가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재산세를 할 때는 주택 공시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양도세는 이제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해서 양도 차익 내가 매수했을 때 취득 가액과 매도했을 때의 가액으로 실지 거래 가액으로 그 양도 차익에 곱하기 세율을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죠. 그 양도세의 기준금액이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됩니다. 종부세는 이렇게 4개로 이제 추가가 됐는데 공시가 상위 2% 인원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납부 유예제도 이거 조건이 있습니다. 뭐 1가구 1주택인데다가 뭐 60세 이상인데다가 연소득이 뭐 3천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특별히 소득 없고 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하는 거나 이런 거 아니고 가진 게 집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그것도 안 걷겠다는 것도 아니고 납부 유예를 해준다는 겁니다. 차후에 뭐 이제 세법상의 이자율을 곱해서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좀 결코 그렇게 막 좋은 제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작년이랑 동일하게 20년 그 90%로 동결한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신설인데 10년 이상 장기 거주는 공제를 더 해주겠다. 종부세에서. 네, 요게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일단 주택 임대 사업자 사실상 이제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신규 등록 폐지해 버리겠다. 그리고
자진 또는 자동 말소 후에 6개월 내에 양도해야 된다. 양도 못하고 처리 못하고 돈 없다. 그러면 LH에서 가져간다. 그리고 세 번째, 종부세 합산 배제 현행 유지하지만 말소 후에 정상적으로 과세해버리겠다. 그리고 네 번째, 기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세한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규제를 했는데, 이 규제로 인해서, 전월세 매물이 또 잠기면서, 신규 또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서 주택 가격을 또 건드리지 않을까 또 약간 걱정도 됩니다. 저 같은 또 실수요자에다가 뭐 신혼부부 입장에서도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번 참고로 알아놓고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